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상하이 증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뵐 때마다 상하이 증시는 100포인트씩 이렇게 뛴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안타증권 이충환 연구원과 함께 이런 상하이 증시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높아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 내용 한번 총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추장에서 좀 간단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 후강통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해서 상해 A 주식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청명절로 인해서 상해랑 홍콩이 열리진 않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 부활절 연휴에서 휴장을 합니다. 상해 예. 증시는 열리지만은 홍콩이 휴장이 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상해 증시는 열리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후강통 투자를 하실 수가 없는데 일단 해외 투자이기 때문에 홍콩과 상해의 어떤 휴장을 잘 체크를 하셔서 홍콩 같은 경우 그러니까 후강통 같은 경우에 T+1일 결제이기 때문에 홍콩 휴장 전일부터는 후강통 매매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목요일부터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후강통 매매를 하실 수가 없었을 텐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과 중국의 휴장일을 잘 체크하셔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 지난주에 3,7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일주일 사이에 다시 3,8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어느덧 3,9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도달한 상황입니다. 최근 움직임 한번 상해 종합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보시는 상해 종합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3,400포인트를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단기 박스권 모습을 보이다가 보아오 포럼 이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춘절 연휴를 지속을 해서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인상적인 점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트렌드는 좀 유효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간단히 지난주에 있었던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B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공동 운명체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발기위에서 1대1로 비전하고 행정 강령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건설, 인프라 그리고 전력 관련주들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 완화 정책이 좀 발표가 됐죠.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제2주택,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택을 구매했을 때 선지급금을 미니멈 40%만 지급해도 되는 걸로 선지급금 비율을 낮췄습니다. 선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미리 계약금 같은 비슷한 명목으로 내는 금액인데 기존에는 약 70% 정도 수준이었던 것을 40% 정도로 완화를 함으로써 일반 인민들이 조금 더 주택 구매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2년이 지나면은 영업세를 면제해준다라는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3월 3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영업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양도소득세라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전보다 활발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인 효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중요하게 언급이 됐던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현재 MSCI 선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머징 지수를 추종하는 금액 같은 게 약 1조 5천억 달러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중국 최근 증감에서는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30개 글로벌에 영향력 있는 해당 기관과 교류를 해왔다라고 언급을 했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교류를 통해서 조만간 글로벌 MSCI 글로벌 지수에 상해 A 지수가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이런 언론의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MS 지수, 이머징 지수에 상해 A가 편입될 수는 알 수는 없지만은 중국의 지금 이렇게 지속적인 금융 개방 노력에 따라서 조만간 만약에 편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최근에 해통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상해 A 지수가 MSCI 이머징 지수에 100% 편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으로 약 1,7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 상해 증시의 상승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의 최근 거래량 증가나 MSCI 이머징스 편입 같은 이런 이슈를 살펴본다면 증권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 3,500선을 돌파하더니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거래량이 동반되며 3,800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고 때문에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중에서도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저희가 뭐 1대1로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외에도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분야 어디가 있을까요? 기존에는 1대1로 인프라 투자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핀테크나 그리고 환경 보호 수혜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안내드릴 거는 중국의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부분이 많은 사람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축구 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평소에도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소원이 월드컵 진출, 월드컵 개최, 그리고 월드컵 우승이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축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게 이르렀고, 올해 3월 16일이죠. 중국 축구 개혁 종합 방안을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이에 따라서 관련 산업이 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축구 산업의 투자나 축구장 증설, 그리고 민간 자금의 유치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종합 방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스포츠 산업을 발전을 시키고 월드컵 개최, 시진핑 주석이 소원하는 월드컵 우승까지 노리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축구나 스포츠 산업을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유흥 놀이에서 산업으로 좀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혁 발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중산층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라서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분위기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 역시 이에 맞춰서 좀 발맞추어 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 스포츠 산업 규모를 한번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억 위안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통계에 따르면은 중국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25%의 좀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2025년에 현재보다 약 10배가 넘는 수준인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는 5조 위안 정도의 규모를 이룰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5조 위안 정도의 스포츠 산업 규모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축구 산업 같은 경우는 약 2조 원 정도, 2조 위안 정도의 규모를 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닙니다. 현재 중국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규모로 스포츠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도 GDP 내에서는 약 3.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게 성장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포츠 산업이나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스포츠 복권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목적이나 자금 유치를 위해서 스포츠 복권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의 추이를 보면은 중국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0%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스포츠 복권 산업과 중국 스포츠 관련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종목 그 중에 있나요?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체산업그룹이라는 그룹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체산업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가체육종국 산하의 유일한 상장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 영역을 모두 다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건설, 이벤트 개최, 그리고 스포츠 복권 산업 세 가지를 모두 다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드린 중산층의 어떤 질적 양적 소득 증가에 따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이런 중국 정부 정책의 강력한 모멘텀을 봐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사실 사견이긴 합니다만은 프로팀 같은 경우에 돈이 많으면 우승이 가능하지만 국가 대표팀 같은 경우에 돈이 많다고 우승하는 건 아닐 텐데, 예.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이런 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스포츠 산업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종목으로 중체산업그룹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현타증권의 이충환 연구원과 함께 이제 중국 상하이 증시 그리고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